네, YTN 뉴스 FM 노영희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월요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주호영 의원님께서는 원래 표도 없는데 막 오늘 우리 방송 때문에 밤차 타고 새벽같이 고생하면서 오셨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도 마찬가지죠. 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국 이슈 지겹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오늘 뉴스 보니까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또 밤새 체포돼서 조사도 받았고 영장이 또 청구되기도 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볼 것 같은 두 분 다 지금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 검찰은 사실은 수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이 만들어낸 라인이 있으면. 근데 문제는 판사님들이 여기에 사실 협조를 해줘야지 이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영장을 내준다거나. 근데 지난번에 압수수색 영장 내주신 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데 이번에 명재관 부장판사가 물론 전에 했던 두 명에 대한 영장 기각했지만 오늘 또 영장 청구하면은 이제 오촌 조카가 실제로 제일 중요한 영장 기각이냐 아니냐 갈림길을 쓰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 발부하시는 판사님들의 심정이라든가 또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함의를 읽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주호영 의원님. 영장 청구 기록을 보지 않은 채 언론 보도만을 보고 그렇죠. 영장이 그렇습니다. 기각될 거다 발부될 거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일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 지난번 영장을 기각했던 이 사모펀드 회사 사장 영장을 기각했던 명부장 판사가 검찰에서 오래 있다가 법원으로 그렇죠. 옮겨가신 분이고 네. 그다음에 법원 출신 처음부터 법원에 있었던 분들이 영장을 기각하니까 영장 판사를 늘리면서 끼워 들어왔던 판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행태가 어떤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금 오촌 조카의 구속 여부가 이 사건 수사에서 분수령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가 지연되고 흐지부지할 수가 있고 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보지 않은 채 예단하는 것은 나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로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기각할 때 이유를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주범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썼으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오촌 조카가 가장 책임이 많다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구나 해외로 갔었기 때문에 네네. 영장 발부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도주의 우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통상적이라면 발부될 것이다. 그렇게 도피성 해외로 나간 걸로 보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마무리. 지난번 그러니까 이제 코링크죠. 투자운용사 그리고 투자했던 그 대상업체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영장 두 분이 기각이 됐죠. 네.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네. 또 주범이 아닌 듯한 그런 기각 이유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오촌 조카를 주범으로 볼 거냐. 특히 이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을 지금 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망의 한 근거로 볼 거냐. 네. 그다음에 체포의 과정이 자발적 귀국이냐 아니면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수배에 의해서 마지못해 들어온 거냐 이런 등등이 주요한 심사 사유가 될 겁니다. 근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기각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례가. 네. 그런데 이 사건의 수사의 단초가 야당의 고발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고발이었습니다. 네.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주로 주동을 해서 이루어졌던 고발인데 네. 인사청문 전국에서 그렇게 영장의 청구와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와 발부가 그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네. 이 수사가 수사권의 남용이라고는 좀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잉 수사이면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헌법상의 여러 비례성의 원칙이라든지 평등성의 원칙 이런 것들 상당성의 원칙 같은 측면으로 볼 때 네. 패스트트랙 수사하고는 확실히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는 과잉 수사라고 전혀 보지 않는 것이요.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 나면 네네. 수사가 어려울 것이다.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이 제한되고 어려울 것이다. 또 법적인 제한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주변을 상대로 네. 수사를
강도 있게 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압수수색을 하자. 이런 수사상의 필요 때문에 한 것으로 보지 네. 과잉 수사하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네, 과잉수사는 아니고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당연히 그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언급되었던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일에서 5일 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게 있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21% 정도가 이낙연 총리와 관련해서 여러 이제 여권 후보들에 대해서 선호도 지지를 얘기했습니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요. 95% 신뢰 수준입니다. 응답률은 15%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이렇게 막 복잡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왜 쓸데없는 걸 하나 당연히 어서 발표한 거 했겠지라고 하시지만요. 이게 또 중요하게 객관적인 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요즘 또 뜨겁게 다루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칙을 가하는 형사사건 언론 대응 훈령을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야당을 할 때부터 그 당시 이제 집권당인 자유한국당 옛날 새누리당이죠. 네. 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아주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특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 국면에서 굉장했습니다. 법무부 검찰이 갖고 있는 일종의 공보준칙이 있는데요. 그 공보준칙대로 따르면 되는데 그 공보준칙에 나와 있는 그 요건들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공익성 이런 등등. 그것을 이번 단계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지적을 하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야 되고 이것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의 평등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 그런 말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그러느냐라고 저 사람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수사권을 발동 안 하고 왜 나만 수사권을 발동을 하느냐라는 주장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수사권이 과잉이다, 남용이다 이 지점은 오랜 동안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로서 다뤄져 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오늘 제가 출연하면서 쭉 했던 말씀이 수사에 과잉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패스트트랙 수사와 비교했을 때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분명히 이것은 수사권의 발동에 있어서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와 마찬가지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도 그 정도와 빈도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를 아니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상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검찰의 공보준칙을 법령 수준으로 지금 형법상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실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엄연히 형법에 살아있는 것인데 네. 사실상 지금 그것이 사문화되다시피 지키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난 다음에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난 경우라든지 또 사실이 아닌 경우라든지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피의자들이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권력자가 수사를 힘으로 눌러서 못하게 할 때 언론에 살짝 흘리고 그 언론을 본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수사가 진척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일부 활용해 오고 있기도 했지요. 네네. 그런데 지금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수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발표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네. 아마 묻히는 사건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의 본질적인 부분은 엄격히 통제하되 네.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네. 엄격히 정해서 네.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 공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서로 약간 다른 반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수가 바뀐 거 떠나서 우리 둘이가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요점은 공감대가 같게 있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공수는 바뀌었는데. 그건 칭찬해 주셔야지. 네, 지금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네. 광범위한 신상털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그것이 신상털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A라는 사람이 피의자인데 관계없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을 광범위하게 보도하는 것은 신상털기지만은 네.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네네. 부인이든 네. 자녀든 이런 분들이 직접 본인들의 행위와 관련된 것들로 혐의가 있기 때문이지 네. 이것이 가족의 광범위한 신상털기로 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아마 이 주제를 못 다룰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인사청문 제도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누가 이러한 인사청문에 응해가지고 장관이 되려 하고 누가 국회의 동의를 받는 헌법기관장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꾸로 그렇게 친다면은 네. 항상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될 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즉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그것도 수사의 단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쪽에서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수사에도 금도가 있는 것이고 정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거는 아마 주 의원님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박 의원님께서 방금 그 불법의 평등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네. 청문회에 나오려는 사람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감수하고 적어도 수사가 시작될 정도부터면 후보자에 나오지 말아야 하지. 네. 저는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 네. 인사청문회가 있음으로써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네. 사전에 자기의 불법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안 하도록 하는 제도로 활용돼야 되는데 네. 저런 것까지 한 사람도 다 장관이 되네. 이제는 오히려 나쁘게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말씀 저는 아주 오래된 말씀이고 좋은 네,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왕관의 무게를 넘어서 네. 칼을 목에다 들이대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불법의 평등은 없다.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된 기본적인 규칙이나 준칙은 마련되고 그런 것들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이런 단서들을 달고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하필 조국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하필 자기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강행하려는 것은 네. 자기 수사에 관해서 발표하지 말고 듣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기가 충분하다. 네, 오해를 그 살 수 말씀만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다. 예. 포토라인 금지 이것도 역시 오해 살 수 있다. 예. 이런 얘기 하셨네요. 자, 마지막 이슈 하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버티면 추해진다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옥경원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님, 홍 전 대표 이런 공격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이 싸움 구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당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참으로 곤혹스럽긴 합니다. 한데 정당이란 것이 늘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것을 둘러싼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네네. 오히려 그런 것이 없는 정당이 일사불란하다고 좋아는 하는데 네. 나중에 망할 때는 폭삭 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이것을 부끄러운 내부의 어떤 갈등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내부 총질이 아니다. 내부 총질이 아니고 건강하게 이 당의 생태계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일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소위 이 5-6시간 릴레이 단식.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추경 그렇게 반대하고 장애 투쟁을 하다가 네. 추경을 갑자기 마지막에 그렇게 저희들 주장 관철이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예산을 깎지 않은 채 통과시킨 것.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네.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당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나 원내대표를 교체해야 된다는 주장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쟁 중에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 민경욱 그 의원의 말씀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네요. 예. 재미있는 삼각관계인데요. 당을 책임지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당 외에 장외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 대선 주자였죠. 네, 그렇죠. 재미있는 삼각관계인데 그것이 현상적으로 딱 부딪히는 지점은
홍준표 전 대표 대 당에 있는 민경욱 의원입니다. 민경욱 의원은 자타공인하는 황교안 대표의 사람입니다. 당 대변인을 했죠. 그런데 내부 총질을 하지 마라라고 일갈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민경욱 의원은 내부 총질 정도가 아니라 내부 대포를 쏜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 더더군다나 나경원 원내대표를 물러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의 사람 민경욱 의원이 옹호를 했다. 이 얘기는 순망치안의 관계다. 즉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이 여러 가지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호재란 표현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해서 일관되지 못하고 장외투쟁도 결국은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국면이 있다면은 황교안 대표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 같은 순망치안의 관계가 된 거죠. 그것을 홍준표 대표가 정확히 장박해서 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그러면 그렇게 대단하게 당을 잘 이끌어 왔느냐? 아니 우리나라 정말 25%의 탄탄한 보수층이 있는 우리나라 그 여론 지형에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얻은 득표율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뤘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나 그 당시에 분열과 대립상을 놓고 볼 때 뭐 홍준표 전 대표도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만한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네. 남의당 남의당 얘기니까 이제 많이 술술술 잘 나오네. 네. 그러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뭐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까 민주당에는 이렇게 홍준표 전 의원이나 아니면은 민경욱 의원과 같은 그런 식의 뭐 내부적인 약간 이견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박용준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이 한 분은 법사위원이고 한 분은 아니지만 좀 다른 목소리를 냈죠. 낸 건 맞다. 그분들이 갑자기 낸 게 아니고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그 기조는 있었습니다. 그런 건 항상 있는 거다. 당마다 다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의 건강성을 저는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호영님 한마디만 10초만. 예. 남의 당 얘기니까 좀 한번 편하게 얘기해 주시죠. 민주당에 대해서요? 네. 그런데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게 그것을 집단적으로 제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집단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건강하지 제압했다? 않은 것이다. 그런 반대 의견이 분출되도록 했으면 건강한 정당인데 네. 소리모하게 눌렀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일단 한국당은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닌 것 같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추석 연휴 끝나고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